사라진 새우의 미스터리, 배신의 대가와 서울의 반격.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의 최신 통계가 발표되자 서울의 수산물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구 반대편 중미의 우방국 과테말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흰다리 새우의 수입액이 무려 480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이 오시나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0%나 폭증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불과 9개월 만에 작년 1년치 수입 총액을 훌쩍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기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냉동 코너에서 그토록 자주 보았던 또 다른 새우 강국, 온두라스산 새우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기록적인 폭풍 매수, 다른 한쪽은 미스터리한 소멸. 도대체 한국인의 장바구니에서 불과 1년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2023년 3월 26일 온두라스가 대한민국과의 82년 우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일방적으로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그날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극적인 새우 무역 데이터는 그 외교적 배신이 1년 반이라는 시차를 두고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의 결과물입니다. 2023년 온두라스의 외무장관 레이나는 공식적으로 서울과의 국교를 끊고 베이징의 손을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중국은 하나뿐이며 한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국의 영토권을 지지한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심 수교국 숫자는 13개로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온두라스는 왜 이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거창한 이념이 아닌 차라리 솔직해서 더 비참한 돈이었습니다. 레이나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와 재정 위기로 숨통이 조여온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매년 지원하는 원조금을 1억 달러로 2배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한국에 빚진 6억 달러의 채무를 재조정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서울이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은 온두라스가 사실상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병원과 댐을 짓겠다며 무려 24억 5천만 달러 약 3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국채까지 한국이 대신 갚아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온두라스가 애초에 한국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던져놓고 거절당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 중국으로 갈아타려는 계산된 시나리오를 썼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입니다. 2021년 니카라과가 한국을 배신하기 전 끊임없이 상업 차관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것과 판박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온두라스에게 달콤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 온두라스를 포섭하는 것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승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온두라스 정부의 결정권자들은 베이징이 보여주는 환상에 취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외교 노선 변경이 당장 자신들의 경제에 어떤 핵폭탄을 터뜨릴지 전혀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뼈아픈 타격은 바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파기의 파기였습니다. 이 협정은 온두라스 새우 산업이 번영할 수 있었던 주춧돌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관세 없이 새우를 팔 수 있었던 무관세 특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단교 이후 한국으로 들어오는 온두라스 새우에는 무려 20%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의 관세 장벽은 한국 시장에서 온두라스 새우의 가격 경쟁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시장입니다.
온두라스 새우업자들은 한국에서 중국이나 다른 시장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값을 받고 새우를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20% 관세는 그들의 모든 마진을 집어삼켰고 여전히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다른 경쟁국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큰 손을 잃은 온두라스의 흰다리 새우 양식업 국가 5대 수출 산업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교 전인 2022년 한국은 온두라스 새우 생산량의 40%를 사들이는 압도적인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온두라스 수산양식협회에 따르면 2022년 대대 한국 수출량은 2,908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배신과 관세 폭탄 이후 수출 그래프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인 740만 파운드로 쪼그라들었고 2024년에는 새우 수출 수입이 67%나 폭락했습니다. 이 산업의 붕괴는 참혹한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60개가 넘는 기업과 대형 가공 공장 2곳이 문을 닫았고 약 1만 4천 명에서 2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과 양식업에 의존하는 이 작은 나라에게 이는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타격이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한국을 대신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중국 시장은 구세주가 아니라 약탈자에 가까웠습니다. 첫째,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온두라스 새우 업자들은 중국 바이어들이 부르는 가격이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수입이 반토막 난다는 뜻입니다. 둘째,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레드오션입니다. 세계 최대 새우 수출국인 에콰도르가 압도적인 규모와 저가 공세로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규모가 작은 온두라스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들었습니다. 온두라스의 비극은 이웃나라 니카라과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2021년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니카라과 역시 국회가 한국과의 FTA를 폐기했습니다. 한국은 니카라과의 소고기, 커피, 새우를 사주는 큰손이었고 FTA 덕분에 대대 한국 수출은 15배나 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선 후 경제 기적은 없었습니다. 중국과 새로운 FTA를 맺었지만 니카라과는 오히려 중국산 저가 공산품 공세에 시달리며 무역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국이 약속했던 500억 달러짜리 운하 건설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투명성 부족으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화려한 공약은 현실에서 대폭 할인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배신을 당한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은 즉각적이고 정교한 경제 외교, 보복 및 대안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반격은 바로 한국의 중미 최대 우방국인 과테말라산 새우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온두라스와 단교한 지 9개월 만에 과테말라 새우 수입액 480만 달러 달성, 전년 대비 90% 급증. 올해 초 4개월 동안에만 800만 킬로그램 수입 돌파. 이것은 단순한 수입처 변경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 동맹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한국과 의리를 지키는 나라에는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온두라스에서 뺀 주문서를 과테말라로 몰아주면서 한국은 우방국에게 실질적인 불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발빠른 수입업체들은 전 세계 새우 시장의 지배자인 에콰도르로 눈을 돌렸습니다. 에콰도르는 한국과 수교 관계와 별개로 압도적인 가성비와 공급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이제 한국의 최대 새우 수입국으로 등극하며 온두라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새우 소비량 3, 4만 톤 중 국내 생산량은
1만 톤 남짓. 나머지 부족분을 과테말라와 에콰도르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식탁 물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지켜낸 것입니다. 이 새우 전쟁은 단순한 공급망의 변화가 아닙니다. 두 가지 상반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규칙과 신뢰, 상호 이익에 기반한 모델입니다. 한국과의 FTA 체제에서 온두라스는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고가 매입과 무관세라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는 파트너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래와 정치적 야심의 모델입니다. 거대한 인프라 투자와 시장 개방을 미끼로 던지지만 그 뒤에는 불투명한 차관 조건과 냉혹한 저가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정치적 유혹에 넘어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워주던 한국식 모델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중국식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 뛰어든 셈입니다. 명백한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우 전쟁은 지정학적 선택이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오랜 친구를 배신한 대가는 관세 폭탄과 산업 붕괴라는 참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게 이 승리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퍼주기식 원조가 아니라 무역을 외교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방국에게 우리 시장을 열어주고 확실한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한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오늘 저녁 식탁에 앉을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새우 한 팩,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과테말라나 벨리즈 같은 민주적 우방국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내 지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전선을 지지하는 정치적 투표와 같습니다. 식탁 위의 지정학,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장바구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하고도 뜨거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 흥미진진한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